안녕하세요. 33살 박혜신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 저는 정말 짜릿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까지 역전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지만 판타지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라디오 채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잃은 아이입니다. 저는 안산시 시골에서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소외당하고 조롱당하곤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범죄자고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소문은 철없는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울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몸집이 작은 여자입니다. 엄마가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자 엄마는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때때로 엄마는 못된 이웃과 다투고 그들이 저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품에 안고는 위로해 주셨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혜신아, 아빠는 사형수가 아니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어. 남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근데 왜 아빠의 영정이 없어요? 엄마는 아빠의 무덤에 데려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혜신아, 엄마는 갑자기 머뭇거리면서 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단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아빠가 사형수인 것 같아요. 그 후로 엄마는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믿게끔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머뭇거려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에 점점점 저는 작아지고 결국은 스스로를 폐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는 트라우마 같아서 많은 남자들이 저에게 고백을 해와도 누구와도 사랑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효준 오빠를 만나서야 비로소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효준 오빠는 항상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을 줍니다. 아빠가 사형수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해도 그는 여전히 저를 첫날처럼 아껴줍니다. 우리는 2년 동안 함께했고 결혼에 대해서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효준 오빠의 부모님과의 만남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제 신원을 조사하고는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 저 같은 여자가 그들의 며느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혼을 막으셨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반대해도 그는 저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낯선 남자가 3억을 들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친구의 집사인데 저보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면서 3억을 줬습니다. 미안하지만 저와 효준 오빠는 그냥 돈 때문에 헤어질 수 없어요. 정말 이게 혜신양 자신과 도련님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좀 무례하기는 하지만 현실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혜신양 같은 과거가 있는 여자가 도련님과 함께라면 도련님이 받으실 모든 것은 조롱과 경멸일 것입니다. 혜신양도 그런 일들을 겪었을 텐데 도련님마저 겪게 하고 싶으신 건가요? 집사는 그 말을 하고 3억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물론 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집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차츰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와 헤어지고 안산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저으면서 해고됐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엄마를 만났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우리의 사랑을 지지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자 엄마는 얼어붙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잠그셨습니다. 엄마가 제가 행복을 찾지 못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많이 탓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보니 제 마음도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엄마는 방에서 나와서 남자친구의 집에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곰곰이 생각하지 못할까봐 막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엄마의 결심이 저를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엄마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DNA 검사 결과를 꺼내면서 아빠가 사형수가 아니고 제가 친자식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진정하고 모든 것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저는 병원에 버려져 있었고 엄마가 저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제가 속상해 할까봐 엄마는 이를 숨기고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악의적인 소문이 저를 곤란하게 만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엄마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눈물로 눈이 흐려진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제 과거를 알기 전까지는 엄마가 저를 이렇게나 사랑했는지 몰랐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의 가족은 더 이상 우리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9월 효준 오빠와 저는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엄마 같은 멋진 분이 나타나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아이였을 것 같은 제가 지금은 이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